안녕하세요. 시너지를 내는 작가 유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공유해드릴 책은 탁월한 사유의 시선입니다. 이 책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책인데요. 스토리가 있는 책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책을 2018년도 5월 7일 날 읽었는데, 여기 책에도 나와 있지만 중국 상해를 그때 여행 중이었는데 제가 이 책을 들고 갔거든요. 근데 거기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책을 읽었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멈추지 않고 저희 이제 리더스 클럽이라는 독서 토론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토론을 했던 책이고, 또 하나 특별한 건 뭐냐면 그때 제가 서평을 했던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은 저자는 누구냐면요, 최진석 교수인데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철학자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교수님에서 퇴직하시고 지금은 새로운 어떤 그런 철학 쪽의 새로운 삶을 막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분은 노자 장자를 완전히 정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얻은 어떤 삶의 지혜를 사람들에게 이제 진수를 전달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 속에서 어떤 점이 우리에게 뭔가를 시사해 주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탁월한 사유의 시선. 어떤 게 탁월한 사유의 시선일까요? 누구나 다 탁월한 사유의 시선을 가지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탁월한 사유의 시선을 가질 수 있는지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탁월함이란 도대체 뭐냐? 탁월함이란 여러분 뭐 어떤 것 같아요? 탁월한, 엑설런트라고도 하는데, 탁월함이란 건 뭐냐면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다. 안 보이는 것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런데 이게 바로 인사이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할 수 있는 핵심이 뭐냐면 어디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냐? 책 속에 그런 게 나오는데 박물관이나 갤러리 사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최진석 교수도 철학 쪽에 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노자나 장자를 완전히 정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어떤 지성을 높이기 위해서 박물관이나 갤러리 같은 데를 자주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그런 인사이트를 얻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유럽하고 만약에 우리나라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유럽의 어떤 박물관이나 갤러리 같은 데는 막 문전성시를 막 이루고 그다음 미리 예약을 해야 갈 수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이 차이점은 뭐냐 도대체.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어떤 그런 것하고 직결되는 거다. 그리고 왜 사람들이 안 가느냐, 그것은 또 들여다보니까 재미하고도 또 직결되는 거다. 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거, 그건 어떻게 하면 재미를 느낄 수 있나? 만약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사례가 있는데요. 그림 공부를 한 3년, 한 7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보지 않던 것이 그림이 뭔가 이렇게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박물관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갤러리를 가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책 속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인사이트 관련된 탁월함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잠깐 읽어드리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런 게 나와요. 이 최진석 교수가 자기가 박물관이나 갤러리를 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재미가 있기 때문에 간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갤러리에서 재미를 느낀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재미를 발견하는 어떤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거다. 그게 중요한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탁월함의 핵심이 뭐냐면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다. 안 보이는 것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인자르면, 그렇다고 한다면 탁월한 사회의 시선의 핵심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탁월한 사회의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거냐. 그것을 핵심을 뭐라고 하냐면 철학을 한다는 거다. 철학을 한다는 것은 들면 결국 가장 높은 차원의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 거다. 또한 혹은 사회 능력을 발휘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을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철학적인 차원에서 사유한다는 것은 뭐냐면 뭔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략적인 차원에서 움직인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서 한층 더 높은 것을 내려다본다는 거. 그렇게 하려면 철학을 한번 들여다봐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책 속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알면 소크라테스든 아니면 플라톤이든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든 공자든 아니면 노자든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근데 그것을 배우는 핵심은 뭐냐면
그것에 배우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 사상들, 그 철학들을 내가 들여다보고 뭔가 거기에서 새로운 뭔가를 캐내는 것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책 속에 있는 내용 중에서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철학을 왜 하는 것 아니면 탁월한 사유 시선의 핵심은 철학이라고 했는데 철학적인 어떤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건데 도대체 그러면 철학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이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철학을 한다는 것은 앞선 철학자들이 남긴 내용 있잖아요. 즉 어떤 사유의 결과물들을 숙지하는 것이 아니다. 숙지한 내용들을 계속 뭐 뻗트리고 뭐 알리고 이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들이 사용했던 시선의 높이에 동참하는 능력을 배양해가지고 뭔가 내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사유하고 행동할 수 있는 하는 거다. 그게 중요한 거다. 그게 결국에는 내 어떤 삶의 격을 높이는 거다. 그리고 실천이 중요한 거다. 실천이. 여기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철학이 왜 중요한지, 그러면 이 철학이라는 것이 삶에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 쪽에서 뭔가를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시오나 리더들이 궁금한 거 그거잖아요. 아니 철학을 했는데 그냥 사유만 해가지고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니냐? 아니다. 근데 이제 책 속에 그런 사례가 나와요. 어떤 사례가 나오면 레고라는 그런 회사가 완전히 거의 힘들고 어렵게 해가지고 거의 부도 직전에 갔었대요. 이게 엄청 힘들었을 때. 근데 왜 그랬냐면 레고는 게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맞추고 막 이런 거 장난감이잖아요. 근데 비디오 게임이 나오고 나서 완전히 이게 동창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해가지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애들에게 뭔가 즐거움을 줄까? 이런 장난감을 어떤 장난감들을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뭔가 조립하지 않고 바로 가지고 놀 수 있잖아요. 그런 장난감을 만들었는데 더 적자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뭔가 이렇게 인문학적인 어떤 철학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거기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여기 나오거든요. 기존에는 아이들은 어떤 장난감을 좋아할까라는 이런 질문을 했는데 뭔가 철학적인 어떤 그런 시선으로 질문을 하니까 어떤 질문을 하게 됐냐면 아이들에게 놀이의 역할은 무엇인가? 아이들에게 놀이 역할은 뭐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놀이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어떤 다른 질문을 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관찰을 하게 되고 아이들이 그냥 바로 즉석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좋아하지만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재밌는 즐거움도 좋아하지만 뭔가 오랜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어려운 기술을 익히고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도 큰 즐거움을 느끼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레고에서 장난감 블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쪽에 만약에 어떤 하나의 일 쪽에 해서 그 핵심을 들여다보면서 뭔가 다른 각도에서 질문할 수 있는 힘이 결국에는 철학인 거다 알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뭔가 전략적인 높이에서 하는 사고가 중요하다. 근데 탁월한 사회의 시선이라고 했는데 시선이라는 게 어떤 시선이 이쪽이나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근데 시선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최인석 교수는 방향이다. 방향. 그게 전략인 거다. 그게 엄청 중요한 거다 아니면 그리고 결국에는 뭐냐면 전략적인 높이에서 하는 사고가 방향을 완전히 틀 수 있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에 관련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전략적인 사고란 이미 만들어진 판 안에서 다른 것들에 대응하는 형태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판 자체를 바꾸는 거다. 아예 판 자체를 바꾸는 거다. 뭔가 철학적인 높이에서 사고를 해야 그리고 전략적인 높이에서 사고를 해야 기존에 있던 것에 연연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새 판을 짜는 거다. 그래야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게 뭐냐면 이 철학적인 높이가 전략적인 높이고 인문학적인 높이고 또 하나는 예술적인 높이고 그게 결국에는 문화적인 높이고 지성적인 높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관련된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책 속으로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속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게 있냐면
인문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인문 결국에는 이게 철학이잖아요. 근데 이게 들여다보니까 인간이 어떤 그리는 문이다, 인문이.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의 어떤 동선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다, 알면. 인간의 어떤 동선을 파악하고 그런 다음에 뭔가 행위를 결정하면 그게 전략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다, 알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경험으로 보면 만약에 고우의 그림을 들여다보는데 그냥 고우만 알려고 하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고우의 어떤 자서전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고우 그림이 예전과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관련된 게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제가 이제 클림트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이쪽에 보면 클림트가 예를 들면 예술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니체의 철학이랄지 아니면 다른 어떤 그 철학자들 있잖아요. 그 책들을 깊숙이 공부하고 또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살면 새로운 어떤 그런 방향을 설정을 하고 이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책 속에 뭐냐면 독립이나 고독 등은 결국 철학적인 수준의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거다. 뭐 독립하고 막 고독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떨어져 나가서 살면 막 생각하고 이런 게 그런 부분을 한번 짧게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이 책 속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노자의 도덕경에 나와 있는 건데 사람들은 다 희희낙낙하는구나. 큰 소를 잡아 잔치를 벌인 것처럼 봄날 누각이 오른 것처럼 떠들썩하다. 그런데 나 혼자 조용하구나. 근데 여기 책 속에 이제 그런 사례가 나오면서 뭐라고 밑에 표현했냐면 위대한 존재는 주위에 모두가 다 잔치를 벌이듯이 떠들썩하고 즐거운 상황에서도 거기에 함께 묻히지 않고 이탈하여서 자신에게만 있는 비밀스러운 내면을 지키는 거다. 이렇듯 집단에서 이탈해 나와 자신 있는 현재 그곳을 마치 제3자가 보듯이 내려다봐야 한다. 이게 중요한,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뭔가 그 안에서 몰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져나와서 바깥을 이렇게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훌쩍 지나가 버리네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여러분들 탁월한 사유의 시선 여러분 마음에 드셨나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구독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고 그런데 구독 버튼 누르시기 전에 여러분 이 책은 너무나 이제 철학책이고 비중 있는 책이라 2탄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